자, 다음 얘기는요. 조현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갔던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한대요. 조현천이 누군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기무사 쿠데타 문건의 핵심 인물이죠. 쿠데타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도,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사람도, 보고한 사람도 조현천이죠. 근데 이자가 이 기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이 터지자 갑자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근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사람의 출국 금지를 안 시켰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즉 출국 금지 안 시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출국 금지를 제때 안 한 검사들 사실 다 걔들부터 옷을 벗겼어야 됐어. 그랬어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수사권 가지고 장난을 안 쳤을 장난을 못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예. 특히 국회의원들 참 사실 이런 거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였고요. 국무총리는 이낙연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챙겼어야 되는데 만사시탄이네요. 그죠? 자, 근데 뭐 일단 그 얘기 놔두고요. 일단 이 얘기부터 오늘 두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6년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이 기무사 쿠데타 문건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그 내용, 그 문건의 내용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건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서울에는 공수 몇 여단, 그 다음에 무슨 기계화 부대,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어디는 이렇게 해가지고 군 배치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여의도에는 뭐가 가고, 어디에는 뭐가 가고, 광화문에 무슨 부대가 오고, 그럼 군 배치 계획이 다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국회가 계엄령 선포를 막을 걸 대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놔라. 예. 그런 게 그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국회가 요즘에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가 계엄령을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돼요. 그런데 촛불 집회를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된다?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째야 된다?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둬라! 그 내용이 이 쿠데타 문건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쿠데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쿠데타 하면 대통령을 잡아들이는 게 쿠데타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럼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국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쿠데타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사실상 가장 거의 결정적인 이 쿠데타의 내용입니다. 대통령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를 바꾸는 거,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야말로 진짜 쿠데타예요. 근데 그 쿠데타 내용이 기무사 문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진압 계획이든 계엄 계획이든 자기들 말로는 그냥 일상적인 계엄 계획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탄핵 기각결론이 날 걸 대비를 해가지고 군부대를 배치를 하고 어디에는 무슨 부대 구사단은 광화문 2사단은 어디야 34단은 여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게 어떻게 일상적인 계획입니까? 예, 좋아요. 그것까지 일상적인 계획이라 칠게요. 그런데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를 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잡아가둬라. 이게 일상적인 계엄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에요. 예.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계엄령 상태에서도 국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은 됐으면 안 돼요. 근데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그 자체가 쿠데타예요. 그런데 그게 뻔히 그게 문건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쿠데타 계획이 아니래. 여하튼 이 쿠데타가 이 문건 수사, 쿠데타 문건 계획, 쿠데타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꽤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그래서 조현천을 소환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환 직전에 미국으로 가요. 근데 그때까지 검찰이 이놈한테 이놈을 출국 금지를 안 시켰더라고. 도망가라고 내비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범인을 도피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교포들이 조현천이 어디 있다 제보를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끝끝내 검찰이 잡으러 안 갔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조현천 역시 귀국 안 한다라고 해왔어요. 근데 그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와, 갑자기 왜? 도대체 왜? 뻔하지 뭐. 뻔하지. 야, 이제 끝났어.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돼. 이거지 뭐. 그런데 단순히 정권 바뀌었으니까 들어와도 돼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것도 북풍 공작에 활용하려고 한 거더라. 국민의힘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TF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냐? 쿠데타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적인 계엄 계획일 뿐인데 기무사 해체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없는 쿠데타 계획을 갖다 붙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진당의 주장이에요. 국진당의 TF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1위로 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짜놓은 결말에 짜 맞출 거라는 거죠. 이미 짜놓은 결말에 짜 맞춘 기국인 거다. 이인 거죠. 결론 정해져 있고 결론이 정해져서 들어온 거야. 더군다나 이 쿠데타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관할이 어디냐면 군사검찰이에요. 군검찰이에요. 결과 뻔한 거지. 군검찰이 있는 데가 어디야? 국방부가 지금 어디 있어? 윤석열 옆에 있잖아. 그럼 뻔한 거지 뭐. 검찰보다도 더 윤석열한테 발발 기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즉 뭐다? 면죄부를 받는 데서 끝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공의 수단으로 삼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조현천 그리고 식민의힘 얘네들의 노림수인 거죠. 윤석열 정권의 노림수가 이거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미시 USA라고 미국 교포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이런 게 올라왔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올랐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나 조현천 봤습니다라는 목격담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격담이 올라오는데 어쨌다? 무시했어. 아무도 잡으러 가지 않았어. 그 결과 얘는 미국에서 너무 잘 살아고 있었죠. 그리고 검찰 잡을 생각도 안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이거 역시도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윤석열은 이 조현천을 이용해가지고 송영무 전 장관을 감옥에 넣고 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계략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계획을 아주 충실하게 맡고 있을 사람이 누구라고? 검찰이지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개가 된 거죠.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견찰이죠. 견찰. 아마 검찰은 조만간 송영무가 사건을 조작했고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떠들 거고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다 받았을 거예요. 예. 안 봐도 뻔하죠. 예. 또 다른 북풍 공작이자 또 다른 공안 수사, 공작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지금 검찰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엮으려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둘 다 감옥에 보내겠다. 아니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보내겠다. 라는 게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건을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 중 하나만 걸려라. 걸리면은 그걸로 감옥 보내면 된다.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물고 늘어지다가 안 되니까 한명숙 총리 물고 늘어지다가 그러니까 당시에 좀 그 대권 주자로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고 늘어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 뭐다?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복수극이고요.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 뭐 후속 대권 주자를 없애겠다라는 주장 거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내가 볼 때는 이낙연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 거예요. 결국에 이 공작은 이낙연을 위한 공작이에요.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였는지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그때가 되면 알 겁니다. 시류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일수록 모함을 잘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후회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독해요. 그때 하여튼 뭐 그때 봅시다. 아유, 속 터진다. 아유.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네요. 자, 그러면 더 새기 전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